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의 깊은 눈 속에서 9명의 등반가들이 정체불명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숙련된 등반가들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의 텐트는 찢겨 있었고 시신들은 이상한 장소에서 기괴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이틀로프 패스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1959년 1월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의 학생 10명이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들로 눈 덮인 우랄 산맥을 등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탐험은 리더인 이고프 다이틀로프의 이름을 따서 다이틀로프 탐사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탐사대는 철저한 준비 끝에 1월 23일 기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과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1월 31일 홀라트 샤흐르 산 기슭 너머에서 마지막 캠프를 차린 후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그 후 탐사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구조대는 2월 20일이 돼서야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구조대는 산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등반가들은 텐트를 버린 채 눈 속을 맨발로 뛰쳐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텐트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신은 나무 밑에서 손과 발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되었으며 몇몇은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시신들은 마치 자동차 사고를 당한 듯한 충격을 입었지만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 탐사대원의 경우 혀와 눈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방사능 물질이 일부 시신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자연재해설입니다. 극심한 바람과 눈사태가 탐사대원들을 공포에 빠뜨려 텐트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눈사태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군사 실험설입니다. 당시 소련군이 비밀 실험을 진행했고 탐사대가 실수로 그것을 목격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것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이 지역을 죽음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니 눈사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작은 눈덩이가 빠르게 굴러와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모든 증거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이틀로프 패스 사건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음모였을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랄 산맥의 깊은 곳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과 비였습니다. 내용에 담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 탐사대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이탈하게 되고 남은 9명이 산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출발 후 5일차가 되던 날 폭설이 몰아쳐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했던 인원이 괜찮냐는 무전을 보내요. 이때까지만 해도 탐사대장은 무사하다는 답신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는데 9명의 시신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5명, 4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발견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의문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은 처음 발견된 5구의 시신은 영하 30도가 넘는 엄청난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 또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찢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두 번째 발견된 4구의 시신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한 구의 시신은 눈과 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문은 일부 탐사대원의 손과 발이 착색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의문은 그 엄청난 추위를 느끼게 되면은 일단
그 뇌가 이제 한계에 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몸이 이제 극심한 추위를 느끼다 보니까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이제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교통사고를 당한 듯한 골절은 있지만 외부 상처는 거의 없고 눈과 혀가 없는 시신이 있다인데, 이게 내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계곡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추락을 해서 이제 골절이 되었거나, 혹은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게 약 3개월 후인데 그때 동안 이제 쌓인 눈의 무게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것도 충분히 설명은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알려진 점이 있는데, 이게 특정 시신의 눈만 혀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시신들의 눈과 혀도 많이 손상이 되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미 발견이 좀 늦게 되었다 보니까 이미 미라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눈이나 혀같이 이제 썩기 쉬운 곳들은 이미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문은 착색이 되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착색이 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방사능 검출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 학생들이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학생들이다 보니 옷에 방사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정도인데, 이 의문은 확실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가설들이 완벽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어서 명확한 진실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